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2년 국가공무원 구급 공개경쟁 공채죠. 네, 장소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장소 공고가 나왔다는 거는 응시표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표를 사이버 국가고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응시표 출력을 하신 다음에 본인의 응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장소를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처음 나온 주사항 공고에는 장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일반 및 저소득 모집 단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파일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16만 명의 대항게 다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파일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자, 주의할 점, 우리 동네에서 본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응시 번호, 네, 응시 번호 사이사이에 들어간 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2041이지만 2061, 3021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나름 그래도 1로 끊어놨네요. 근데 7941도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거고 서울, 네, 그다음 또 밑에 내려가면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본인 앞에 이거 엑셀에서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찾는 거 나오잖아요. 앞에 세 자리 정도만 찾으세요. 이렇게 세 자리 정도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라 변경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자리 정도 찾으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첫 해짜리만. 자, 요거는 노하우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본인 시험 장소를 알 수 있다. 네, 시험 장소 반드시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요. 주소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시험 보셔야 될 분들은 미리 전날 가야 되겠죠. 네, 그날 가까운 근처나 한 2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일단 예약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울이야 뭐 가면 되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네, 큰 지역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인들이 선택한 고사장이잖아요, 이게. 네, 그 주요 도시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9시 20분까지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내용도 이제 안내될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반드시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가 폐쇄될 경우 이거는 네, 이거는 또 개별로 문자 메시지가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공지도 올립니다, 보통. 네,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때 돼서. 네,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을 닫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입실은 9시 20분까지입니다. 9시 20분까지예요. 9시 30분에 왜 문 안 열어요?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라고 공지되어 있는데 왜 30분에 들어가면서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20분까지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20분까지 가야 됩니다. 네. 8시 이후에 시험실 개방이에요. 예전에는 7시 반 막 이렇게 열었는데 이제 발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자, 발열 검사는 뭐 모든 시험에 이제 기본이죠. 학교 갈 때나 어디 가나 하죠. 네. 그래서 발열 검사를 한다. 여기서 이제 열이 있으면 여기 있죠. 발열 검사 2차 문진 후 감염 의심 여지가 있으면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예비 시험실. 확진자 이런 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시험 전일까지 시험 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라. 아까 그 시험 장소 공고 따로 있죠? 거기서 보시면 된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를 안 시켜줍니다. 예전엔 시켜줬는데 요즘은 잘 안 시켜줘요. 미리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차를 가져가야 된다. 내가 수험생 본인이 그러면 일단 1플랜 학교에 된다. 2플랜 그러니까 B플랜이 필요한 거죠. 예, 뭐예요? 근처 주차장을 어디 확보를 해봐야 된다. 그게 아니면 어쨌든 뭐 택시를 타고 가든지 뭐 너무 먼 거리인 분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뭐 공영 주차장을 근처에서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대중교통으로 환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일찍 또 나가야 되겠죠. 일찍 가서 안 된다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정말.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라 그러면 네, 대중교통. 시험장 주변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학교 주변이 대부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막 주택 가구 그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이고 특히. 자,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 해당 시험장에서 딴 지역 가서 저 봐주면 안 돼. 접수는 했는데 안 됩니다. 네. 요거가 굉장히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시험 똑같은데 아무데나 보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 받으신 분들은 네, 별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예 이미 예고가 됐었죠. 거기서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밑에 또 따로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일 현재 격리 중이어야 돼. 확진돼서. 낫고 이런 사람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뭐 격리 해제됐다 그러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으로 가면 된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표 반드시 출력하라 그랬죠. 아까 응시표를 출력해야 본인 응시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응시표 가져가는 거예요. 응시표 가져가고, 네, 그 다음에 신분증.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분증이에요. 네, 응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네, 요거를 꼭 가져가라. 네. 그 다음에 공무원증, 학생증, 주민등록 없는 장애인 등록증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인데 어떻게 해요? 학생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고3부터 볼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네, 있어요. 없으면 만약에 아직 발급을 안 받았다 그러면 임시증을 만들어줘요.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동사무소 한번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에 뭐 가져와야 돼요? 컴퓨터 사인펜. 요거 이제 장소 공고 때 말고 4월 2일이니까 3월 말 정도에 제가 요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준비물에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또 할 건데 어쨌든 미리 알아놓으면 좋죠. 자, 컴퓨터 사인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컴퓨터 사인펜. 남들에게 빌릴 수 없습니다. 뭐 주는 줄 알고 그냥 맨몸으로 오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렇게 용감하면 합격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새 거 사신 분들은 한번 거봐야 된다. 잘 거지나. 이게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묽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긁어보고 여분도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제발. 네. 여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이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통신기기 뭐 이런 거 소지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소지할 수 없다는 거는 가져갈 수는 있어. 왜? 시험 시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못 가져가냐 그러는데 세상에 휴대폰 없이 어디 가는 사람도 요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다 내면 돼요. 예, 가방 같은 거 그러니까 가져가야 되겠죠.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앞에 내면 됩니다. 전원 다 끄고. 가지고 있으면 부정행위예요. 가지고 있으면.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다 내야 됩니다. 깜빡 이런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시험 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할 수 없음이로 이노작용 음료. 네, 그날 아침 뭐 긴장된다고 물 많이 드시거나 뭐 평소에 안 먹던 음식을 먹는다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런 거 먹지 마세요. 평소에 아침을 안 먹는 분은 아침 먹지 마세요. 괜히 또 배가 더부룩해서 시험 못 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사나고 막 그래요.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그날 다녀서 막 떨고 춥고 막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추울 수도 있어요. 4월 달이기 때문에 춥다고 또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괴롭습니다. 그냥 평소에 먹던 그대로 먹던가 안 먹던가. 또 너무 배고파서 시험 문제 못 푼다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반드시 본인 시계. 자, 아까 전자기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 미리 없으신 분 하나씩 사세요. 한번 사고 버려도 될 만큼 쌉니다, 요즘. 물론 버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쓸 일이 있겠지 뭐. 그러니까 시계 우리가 아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한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거 한번 쓰기엔 딱 맞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리고 뭐 앞에 이제 학교니까 시계가 있어요. 없진 않은데 딱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탑워치 사용이 가능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불복 같은 거예요. 일종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험 감독관이 된다 그러면 쓸 수 있고요. 안 된다 그러면 못 써요. 시험 감독관들도 다 공무원 시험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쓰게 해줘. 제가 여태까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못 쓰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또 어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못 쓰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연습할 때 스탑워치로 연습하지 마세요. 못 쓰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로 먼저 하고 쓰게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 기재 요령 이런 거는 자, OCR 스캐너라는 걸 씁니다. OMR이 아니에요. ONR과 OCR은 달라요. 먼저 스캔을 다 한단 말이에요. OCR이라는 거는 스캔을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돌려요. 그러니까 스캔본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OMR은 직접 빛을 비춰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좀 다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해라. 그럼 막 그러잖아요. 뭐 여기 점만 찍어 뭐 빨간색으로 하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됩니다. 미리 예비 마킹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예비 표기라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스캔한다 그랬잖아요. 스캔은 무조건 까만색으로 스캔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스캔돼서 보인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거 오답 나오면 나중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시험 안 봐서 그렇죠. 시험 보면 예비 마킹 못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데 무슨 예비 마킹을 해.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발 제 방송 듣는 분이라도
시간이 없어요. 100분의 100 문제가 그렇게 널널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아마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시간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 몇 문제만 어렵게 나버리면 지금 마킹도 못하고 나올 판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요런 시스템으로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안 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농도가 옅은 거 아까 얘기했죠. 왜? 스캔하기 때문에 흐리게 나오면 또 인식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스캔을 하니까 뭘 쓸 수 있어요?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다. 수정 테이프. 이 밑에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딘가 있어요. 답안은 표기하고. 이건 뭐 표기 방법까지 뭐 알 필요 없죠. 수정 스티커가 안 되고 액도 안 돼. 수정 테이프는 돼. 예, 본인이 가져온. 그 왜 그래요? 스캔하니까 거기 하얗게 해버리면 그걸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OCR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마킹하면 되지. 미리 예비 마킹하고 뭐 연필로 그어놓고 그런 일 하면 나중에 갔다 와서 무슨 생각 들어요. 그거 해서 나 혹시 탈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다고요. 한 달 내내 그 생각하다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본인의 성격이 굉장히 조급하고 뭘 못 믿고 아까 원서 접수할 때 벌써 떠신 분들이 있죠. 됐나 안 됐나 몰라가지고 됐어요 물어보고 다니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하나 하려면 몇 번을 물어봐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답안지 내기 전에 한 30초 전이라도 전체 다 마킹이 돼 있나 보고 내세요. 안 그러면 이거 사전 공개하거든요. 점수. 그때까지는 지옥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킹병이라는 거죠. 마킹병. 내가 마치 뭘 마킹 안 하고 온 것처럼.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 안 나요. 왜? 문제에 집중해서 풀고 있으니까 다른 거 뭐 마킹한 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예민하신 분들이 더 심해요. 심지어 뭐 열흘 동안 잠을 못 자신 분, 눈이 벌게졌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괜찮아. 어차피 점수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방직까지 여파 가서 지방직도 못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본인 성격 잘 파악하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다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기 무효 처리되고 뭐 이런 거고요. 최종 정답은 바로 4월 2일 날 2시에 나와요. 오후 2시에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한 4시쯤 나옵니다. 문제는 뭐 안 보시는 분들 얘기고 다 문제지 갖고 있잖아요.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체크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2시 되면 딱 막 할 수 있죠. 그럼 몇 점인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은 이제 인강 회사들이 하고 있는 예측 서비스에 넣어보면 대략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다음 가산점은 언제 한다? 필기 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 국가고시에서 여기 써있죠. 원서 접수 가산점 등록 확인. 여기에 넣으라 그러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시험지에도 이게 써있어요. 보통은. 네, 그거 잘 보시고 이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 가산점 관련된 내용이고, 자, 필기 점수 사전 공개하죠. 4월 20일 날. 이것도 모르셔갖고 다 끝나고 나서 내 거 못 봤는데 어떡해요? 끝난 거지 뭐 어떡해요? 이제 성적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참고로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 내 성적표가 보인다 그러면 떨어진 거예요. 필기 합격자는 성적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성적이 나왔네? 몇 점이네? 이러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나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마킹 같은 게 조금 잘못됐는데 뭐 틀리게 나왔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보통 그 스캔해 놓은 거 그걸 보여줘요. 그럼 딱 봐도 알아요. 내가 이 2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찍어놨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5월 11일 수요일 날 합니다. 보통 9시 되면 땡 하고 해요. 그리고 전날에 보통 문자 갑니다. 전날에.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합격자가 발표됐으면 알려드립니다. 하죠. 네. 문자 가더라고요. 근데 문자 간혹 안 받으신 분 중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왜? 문자를, 번호를 바꾸시거나 뭐 바꿔놓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자진신고 하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자,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는 확진자 되실 분들 꼭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해보면 되죠. 네. 자, 뭐 그런 내용들 이거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 시험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확진되면 큰일입니다. 지금 확진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좀 피하시고 그날 이제 증상이 발현되면 또 더 힘들어요. 아프거나 이러면 이게 뭐 확진되고 이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열이 엄청나게 난다거나 목이 엄청나게 아파서 진짜
죽을 똥 살 똥 한다 그러면 그 큰일이죠. 특히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그래서 지금 접촉을 피하셔야 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피하고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가족들하고 밥 먹지 말고 그런 거 식당 가서 먹지 말고 좀 지켜야 나중에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